한동훈 대표는 이미 지금 국민들의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키를 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실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고. 그러나 특별감찰관 문제만큼은 국회에서 키를 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특별감찰관만 추천이 돼서 임명이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는 이 정도 덮고 가고 앞으로 우리가 좀 민생으로 나아가자, 미래로 나아가자, 이 문제는 여기에서 그러면 매듭짓자라고 할 정도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특별감찰관은. 그 공약사항을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의총해서 하자마자를 논의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실제로 보면. 두 번째, 민주당은 이걸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특검을 먼저 하자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고립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저는 의총에서 해야 될 게 특별감찰관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민주당과 연동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감찰관을 누굴 추천할 것이냐, 좀 더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당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조치를 하기를 기다림과 동시에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문제만큼은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추천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저는 그 자체로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그만큼 상쇄시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이 불리할 것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은 이제는 특별감찰관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필요 없고 결국은 대통령실의 빗장을 열고 무조건 탄핵으로 가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그런 의도를 이 특별감찰관을 통해서도 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신속히 임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의 충돌 자제 노력에도 당내 의원들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고, 민주당의 녹취를 공개했는데 대통령님 목소리가 나왔는데 친한계와 친윤계 반응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는 당무감사를 좀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당내에선 내달 초로 예상되는 특별감찰관 의총을 앞두고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확전을 자제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다만 특감 추진 관련 의총 방식을 두고 최고위에선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한테 알리지 않는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러면 요란하지 않게 한번 해봐라. 어차피 이견을 내게 되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이견을 냈는데 부딪히지 않았다 그러면 이 정부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질 않았어요, 애초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이런 소음 자체를 갖다가 묻어두고 조용히 가자? 결국은 다 같이 쏟아내서 그냥 죽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또 보게 되면은 그리고 시끄럽게 뭐 얘기할 일이 아니다. 그분한테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제시해봐. 그러면 조용하게 할 테니까. 제시해봐. 그 안을 제시해보라고. 안이 있느냐? 그 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건. 표결로 가는 거는 최악의 수예요. 지금도 친한, 친윤 이렇게 계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천군백군으로 완전히 편가르기 하는 완전히 자해극이거든요. 네. 표결 이전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의총입니다. 의총을 공개할 것인가 아닌가부터 표결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 친한 친윤 간의 생각이 바뀐다면 이것처럼 큰 분열상이 없어요. 그래서 장동영 의원께서 얘기하신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총 가기 전에 특감 문제는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마무리 지어지겠냐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 예.
그렇게 마무리 졌으면 의총 얘기 나오질 않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과 같은 얘기를 갖다 공당에서 왜 공개적으로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계파 갈등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 아니 계파 갈등을 왜 드러내면 안 됩니까? 계파 갈등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 갈등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지.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추한 갈등 그러는데 사실 내막을 다 들여다보면 추한 갈등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은 어찌 되었건 특별감찰관이든 다른 제안이든 국민의힘이 잘 되는 방향으로 민심과 더 다가가는 방향으로 대통령실도 변화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네. 이것이 결국은 그냥 우리들끼리만 공개할 거냐 말 거냐 표결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로 가면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아직 의총은 열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갈등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문제는 한동훈 대표 가까운 분들 중에 뭐 김정일 최고 같은 경우 표결까지 하자는데 표결하잖아요. 무조건 친한계가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친한계가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감법이 막상 의원들한테 표결로 들어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정권을 지켜야 된다는 이 생각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친한계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친한계라는 표수가 아무리 끌어모아도 예. 숫자 뻔하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 가서도 안 되고 표결까지 갈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면 그에 대해서 대표님께 뭐 이런저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낼 때 똑같은 목소리로 우리가 톤을 똑같이 해서 내자라는 말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와 상의해서 제 목소리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때는 한동훈 대표에게 틈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내는 목소리와 있어서 어쨌든 톤을 조절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온도를 달리해서 내는 게 저는 굳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그것이 어느 정도 여지와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톤을 우리 뭐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맞춰야 된다. 저는 앞으로도 맞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 표결까지 가자는 그 의견이 한동훈 대표와 같은 생각인가요?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계신가요? 대표도 거기까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이제 그날 뭐 이렇게 최고위원회 할 때 보니까 김종혁 최고위원이 와서 아침에 열심히 이렇게 적고 계시던데 본인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고. 아니 이게 무슨 국가 정책에 관한 대계라면 표결이 가능하겠지만 특별감찰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3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눈에 볼 때 3대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 특별감찰관 이거 갖고 싸우는 게 한심해 보이거든요. 아니 이거 가지고도 싸워? 이거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 볼 땐 택도 없다라고 할 건데 이거 가지고도 싸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우리 진중권 교수님의 생각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100일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이거 하나 결정 못하냐? 이것도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정당이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톤으로 보면 우리 진중권 교수님의 생각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거는 저희 당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절 그리고 많은 국민의 의원들 당원들이 다 지지하고 환호했을 때 그때 톤앤 매너와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당을 향해서 그와 같은 톤앤 매너로 공격을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것 때문에 팬덤도 생기고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고 그리고 당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당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향할 때만 자꾸 절차나 방식이나 톤앤 매너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불쾌하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결국은 그걸 들여다보면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그 내용이 자기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에 전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방식의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이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방식과 그런 톤앤 매너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지적해야 이 톤앤 매너에 대한 지적까지도 저는 그렇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